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농업인의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다고 합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요. 현재 원주 기온이 4도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죠. 강원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반려 중인데요. 자, 이럴 때 또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을 산행 시 정말 불조심 꼭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원주시 코로나19 현황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처음으로 공개 매각을 진행하면서요. 과연 이 매각 작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무기 연기되었던 2020 원주 문화지야행이 올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됩니다.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 20여일을 앞두고 성지여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학급생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택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학습을 보충하거나 또 단체 대화방을 통해 대입 정보 및 정시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해 역대 최고의 분양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강원도개발공사는 올해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실적이 83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분양 개시 이후 역대 최고의 분양 실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알펜시아 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이 도내 서비스 업계가 이 극심한 업황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던 2020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동향에 따르면 이 도내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103.7로 전년 동분기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들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원주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3일 이틀 뒤죠. 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단속도 또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6명이고요. 어제 하루 동안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중인 사람은 200명이 넘습니다. 지난 5일부터 또다시 확산세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또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알렸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등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만 당장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도 단속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단속은 누가 하는지와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 내용도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마스크가 그동안 쓰는 거 착용이 이게 계도 기간이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딘지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 거리에서는 뭐 벗어도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이거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되어서 단속되는 대상 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장소가 달라지는데요. 1.5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는 우선 보건용이나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음식 섭취나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와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에서는 마스크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어 통역이나 사진 촬영, 방송 출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지역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주시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은 크게 늘었지만 어제는 다행히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에게 듣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오전에는 제가 담당하고 검체를 땄습니다. 보건소 예약을 하고 검체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어제는 예약자분만 한 140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오신 거는 오전 그 9시에서 12시 사이는 한 150, 16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1분도 못 쉬고 했는데 오늘은 예약자분은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줄었어요. 이제 크게 구인두랑 비인두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인두는 입에서 채취하는 거라 목젖 뒤쪽에 구인두 쪽에서 채취를 하고 비인두는 코 안쪽에 후벽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분비물을 채취를 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오신다기보다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있어서 그 접촉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실제로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은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또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있었고요. 또 학생들 지금 현재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좀 수능을 앞두고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7명의 확진자 중에 어제서 또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또 밀접 접촉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감염 경로 등도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 개중에는 또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긴장의 끈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 또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신고가 접수 가능한 거죠. 네, 현재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이나 모임을 신고할 수 있고요. 출입자 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고 메뉴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됩니다. 또 위반 장소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장소의 사진 등으로 사진 대체가 가능하며 신고 내용의 상황과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찾기를 통해 위치 표시를 한 뒤 신고를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요. 매각 공고문을 내고 경쟁 입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매각 공고문을 낸 것이 처음인데요. 과연 매각 작업이 더 현실화될 수 있을지,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도의회 김규호 기획행정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공고문을 내고요. 일단 네. 그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네. 현재 그 접수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는 뭐 10여 군데에서 지금 매각 신청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떤가요? 일단 그 강원개발공사에서 예. 지금 그 의향서를 받은 데가 이제 복수의 그 수가 이제 그 의향서를 접수했다고만 발표하고 있지. 네.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10여 군데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예. 복수의 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경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그 알펜시아 부채 규모와 운영 실태가 어느 정도죠? 지금 알펜시아 건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1조 2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중 이제 1조 200억 있었는데 이제 2,456억을 이제 상환을 했고요. 현재는 한 7,733억 원, 한 네. 7,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예. 운영 상태는 지금 매년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든가 홀리데이 인 리조트, 홀리데이 스위트 콘도, 오션 700 워터파크, 스키장, 또 회원제 골프장 이게 다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고요. 네. 지금 흑자를 내는 곳은 지금 유일하게 상가 임대라든가 퍼블릭 골프장 정도가 이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2014년부터 19년까지 결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던 2018년만 흑자를 내고 있고 모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한 103억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적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아, 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제 보면 예. 되겠군요. 예. 네. 부채 규모가 7,700억 원이고요. 네. 이게 현재 강계공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서 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강계공 자체가 이제 도에서 이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강계공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강원도의 책임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런 부채라든가 이자 비용을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대금하고 강원도 개발공사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강계공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가 계속 출연을 안 하면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강원도가 갚아 나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최종적으로는 강원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런데 부채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었어요. 네. 이게 201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계속해서 좀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알펜시아가 2014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네. 알펜시아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건립을 추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2010년에 이제 밴쿠버에 밀리고 2014년도에 소치에 밀리면서 이제 계속 힘들어진 건데 네. 알펜시아가 전체적으로 개장을 한 게 2010년입니다. 네. 2010년 개장 이후에 계속 이제 부채 때문에 이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는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가 주도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비공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사실 매각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든가 사드 문제,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이제 매각이 이제 불발되고 지연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제 내적으로 원인을 찾는다면 결국은 매각 금액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그런데 좀 약간 여기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결국 이제 일종의 수의 계약인데 예. 이번에 공고문을 낸 것은 일종의 또 입찰 계약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예. 왜 애초에 이런 입찰 방식으로 공고문을 내고서 진행하지 않았을까? 왜 계속
이 비공개 방식으로 했을까? 지금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 많은데 이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프로젝트 투자 유치 사업 TF팀이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계속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었잖아요. 예.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불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도하고 예. 강계공하고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우리 강원도의회 저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도지사 직속의 TF가 아니라 네. 강원도 개발공사 주도로 좀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달라. 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주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도지사 직속의 TF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다시 이거를 이제 강계공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맡아가지고 매각 작업을 이제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각 주관사 작년에 매각 주관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이제 안진 회계법인이. 네. 그래서 이제 ABC 3개 지구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이사회와 이제 강원도의 이제 승인도 이제 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 날 이제 알펜시 리조트 관련 자산 매각 공고가 이제 온비드의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왔죠 지금.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경쟁 입찰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의향서까지 이제 9일까지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무산된 것이 이제 중국계 이제 기업이었는데. 네. 이 계약 보증금을 내라고 했던 그 금액이 15억 원이었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도 못 낸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1조 단위 계약을 하는데 네. 15억 원 보증금도 내지 못해서 무산되었다. 예, 참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지. 예. 이게 참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정리하고요. 예. 예. 그럼 이번에 매각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반적인 일정이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9일 엊그제까지 이제 의향 접수를 마감을 했어요. 아까 네. 우리 여기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10개가 될지 뭐 5개 될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 저희들이 이제 강계공을 통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일단은 복수의 수가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달 동안의 실사 기간을 줍니다, 지금. 네. 한 달 동안에 이제 실사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또 본실사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지금 감정가를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감정 가격을 회계법에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감정 가격을, 넘지 못하면은, 만약에 네. 의향서를 제출한 참가자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감정 가격을 넘지 못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 한 업체라도 감정가격을 넘는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금액이 예, 제시하는 금액을 거기서 미달이 되면은 다시 또 매각을 공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성사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지금 또 공개적으로 공고를 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좋죠. 저희 우리 네. 강원도로서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곳이 어떤 시설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거기는 이제 ABC 지구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ABC 지구 전체적으로 포함합니다. 또 주식도 효만주가 있는데 그것도 매각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C지구 중에서 스키 점프대라든가 슬라이딩 센터, 국제방송센터 이런 올림픽 시설 부지하고 IBC 부지는 이제 매각 대상에서 이제 네. 제외를 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부분 매각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부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또 매각이 다 되지 않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매각을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우리 강경구에서는 이제 가급적 이제 일괄 매각을 우선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 매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인수위양서를 제출한 곳이 몇 곳인지 이것도 오픈되지 않고요.
그 최소한 감정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알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좀 그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너무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해하는 글쎄, 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제 예. 그동안 이제 그 도에서 이제 그 도지사 그 직속으로 TF가 만들어서 운영이 됐을 때는 예. 굉장히 더 이제 가려진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 강계공에서 이거를 이제 그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입찰 하는 그런 그 조건이 아마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네. 아마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예. 지금 의향서를 접수한 수도 약간 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봐서는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한 달간의 또 실사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여러 쪽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매각 대상과 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분할 네.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최소한 한두 달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아마 전체적인 일정이 다 끝나려면은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이게 이제 의향서를 접수한 업체들이 감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써내는 업체가 한 곳이라도 나오면은 네.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최소한 감정가는 알아두는 거 아닙니까? 일반 도민들이. 아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한 7,7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적어도 뭐 부채는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알겠습니다. 부채를 갚는 금액이 나올지 좀 모자랄지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를 네. 최소한 그 네. 부채가 7,700억 원인데 네. 이걸 넘기는 가격으로 감정가를 제시했는지 그 이하인지 뭐 네. 이런 정도는 정말 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요. 또 향후 네. 추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의회 김기호 기획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네, 2020 원주 문화재 야행이 무관중 이 비대면 축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온라인 축제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문화재 야행의 박전하 감독 연결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20 원주 문화재 야행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말씀해 주시죠. 예, 원주 문화재 야행은 야행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 주변의 문화시설을 연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이제 밤야자에 경로, 사화, 설시, 수국을 붙여서 야경, 야로, 야사, 야화 등 8개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 거리 행사인 야로와 먹거리 행사 야식, 또 문화재 레지던스 성격의 야숙 등의 분야는 코로나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씩 하는 행사였죠.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바람에 봄 행사를 하지 못하고 9월에 3일간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공연 행사를 이제 무관중 비대면으로 하고 이걸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오늘부터 온라인 축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준비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개 야행 분야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야경, 야사, 야설, 야시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런 무관중 공연을 촬영을 해서 그 촬영물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문화재 야행에 올라가고요. 예. 그 온라인 축제 기간 중에는 또 강원 가명에서 축제 등 또 문화재 사진전이 있고요. 네. 6m에 이르는 관찰사 행차도가 퍼포먼스로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다 24일 오후 2시에는 원창묵 원주시장님과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관찰사 조형물도 제막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대폭 축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어떤 직접 참여하는 장도 많이 제한이 됩니다만은, 자, 그래도 시민들이 직접 좀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전통시장과 은행나무 공방 등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또 온라인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좀 이게 참여는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또 이제 그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맞히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체험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개최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시민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문화지야행의 박전하 감독이었고요. 자, 11월 11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